안녕하세요. 송재호의 MLB 전당 영화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관련된 두 번째 영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1992년도에 발표된 리그 오브 데어 온, 국내에도 개봉이 됐던 영화고요.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제목은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 좀 보신 분들이 꽤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페니 마샬이라는 여자 감독분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이분은 조금 약간 특이한 역량을 갖고 있는데 배우로서도 꽤 성공을 거두면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3번이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감독으로 전직, 물론 뭐 연기 생활도 병행하긴 했습니다 하면서 꽤 많은 히트작을 남겼던 분이세요. 이분 영화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은 뭐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이죠. 톰 행스가 젊은 시절, 그리고 그때는 코미디 배우로서 활동할 당시에 빅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분이 감독을 맡아서 영화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 감독으로서는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이 넘는 박스 오피스 기록을 세웠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 영화의 제작을 맡았고, 출연진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배우 톰 행크스, 꽤 많은 족적을 남겼죠. 지나 데이비스, 그리고 여러분 마돈나도 이 영화에 출연을 하고요. 당시 여성 코미디언 중에서 가장 좀 잘 나가던 로지 오커넬이란 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로리 패티, 이런 분들이 주요 배역을 맡으면서 이 영화를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억 3,400만 달러가 넘는 박스 오피스 기록을 세우면서 상업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한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배경은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으로, 2차 대전 때는 많은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리그가 멈출 수도 있고, 또 심각한 관중 감소, 또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시카고 컵스의 월터 하비 구단주가 아이디어를 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 야, 우리 여자 프로리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40년대잖아요. 여자는 야구를 못하잖아. 이러고 있는데 일단 몇몇 구단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좋다.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뛸 만한 선수를 한번 모아봐. 다른 구단주들이 이렇게 하비 구단주에게 얘기를 해요. 하비 구단주가 스카우터들을 전국으로 풉니다. 오레곤주 소프트볼 여성 소프트볼 리그가 있습니다. 도티 힌슨이라는 선수의 재능을 보고 홀랑 빠져요. 와, 이 선수는 진짜 괜찮은데? 이런 선수 되려면 충분히 가능하겠어. 그러면서 동생 킷 힌슨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언니인 도티 힌슨은 이미 유부녀였었고,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그거 하려면 집 떠나야 되는데 난 떠날 마음 없어요. 근데 그 동생인 킷은 정말 그 리그를 뛰고 싶어해요. 그래서 언니를 조릅니다. 왜냐면은 스카우터가 너도 괜찮게 하는데 너는 거기 데려갈 수준이 안 돼. 네가 만약에 언니를 선택해서 언니가 뛴다 그러면 너도 데려갈게 라고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킷이 언니를 엄청나게 조릅니다. 그래서 언니인 도티가 그래 알았어, 동생의 말을 들어주기로 한 거죠. 결국 여자 프로리그에 참석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시카고로 오게 돼요. 시카고에 있는 하비필드에서 이렇게 각 지역에 파견됐던 스카우트들이 모아온 여성 선수들로 흔히 얘기하는 트라이 아웃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트라이 아웃이 벌어지면서 거기 록포드 피치스, 레이신 벨레즈, 키노샤 커멘트, 사우스 블루삭스 4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주인공, 이 도티 힌슨이 뛰는 팀은 바로 이 컵스 출신의 슬러거 지미 두건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맡게 돼요. 지미 두건은 실제 있었던 인물은 아니라 그러고 약간 다른 사람 이름을 차용을 해서 썼는데요. 이 두건이라는 선수가 선수 때는 되게 슬럭으로 인기였거는 스타 플레이였지만 술 좋아하고 어차피 선수 생활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여성 프로리그라는 첫 번째 첫발을 뛰는데 네임 파워, 이름값이 필요했던 거죠. 두건 감독이 이따가 뭐? 나보고 여자팀 감독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화를 내는데 한번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감독을 안 칩니다. 첫 만남이 있는 날 클럽하우스 안에서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두건 감독은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자 선수를 무시하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야구야 이런 식인 거예요.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리그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점점 이 선수들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듀건 감독이 조금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선수에 대한 또 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팬들에 대한 이미지 아직도 여자야구 물론 우리나라도 여자야구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기도가 높지 않아요. 그 당시엔 더 했겠죠. 그래서 구단주들이 고심하고 뭔가 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 요소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좀 쇼맨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도티인슨 같은 선수가 원래 포수거든요. 파울 플라이가 떴어요. 막 쫓아갑니다. 그냥 평범하게 잡을 수 있는 거를 갑자기 다리를 쫙 찢으면서 학다리 수비로 포구를 한다라든가 이 팀 자체의 인기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들이 속한 팀이 바로 이 락포드 피치스란 팀입니다. 문제는 그 처음에 데려왔던 동생 킷이에요. 언니가 계속 주목받고 실력으로도 그렇고 주목을 받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도 언니만 인터뷰한단 말이에요. 동생이 질투를 해요. 그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언니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팀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킷을 타 팀으로 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레이신 벨레즈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한 시즌이 막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듀건 감독이 처음에는 선수들 무시하고 잘못을 했을 때도 다독거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혼내요. 여기서 되게 이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선수들을 아주 혼내니까 거기서 좀 울음이 많은 선수 울어요. 막 우니까 There's no crying in baseball. 야구에서 눈물은 없어. 내가 혼났다고 힘들다고 그런 울음은 없다. 그런 의미로 탐 행스죠. 이 듀건 감독이 그 우는 선수를 꾸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There's no crying in baseball. 이게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대사로서 지금도 회자가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시즌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도티의 남편이 군에서 제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와이프가 없어요. 뭐야 그지? 야구 선수로 시카고 가서 뛰고 있다. 여기까지 부인을 찾으러 와요. 이렇게 되니까 도티는 남편 왔습니다. 전 다시 돌아가겠다. 원래부터 본인이 선수로 뛰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었었잖아요. 이 여성 리그의 월드 시리즈를 눈앞에 두고 선수들이 이렇게 막 흩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런데도 팀은 막 경기를 월드 시리즈 올라가서 최선을 다한 경기, 그것도 킷이 트레이드가 됐던 팀 레이신 벨레즈와의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7차 전에 도티가 경기에 참석을 합니다. 바로 마지막 회 킷이 주자가 낭황 상황에서 안타가 나와요. 적시타가 나와서 2루주였던 도티 킷이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대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무리한 상황이었어요. 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3루 베이스 주루 코치, 3루 주루 코치가 킷을 막습니다. 막지만 킷이 그걸 무시를 해요. 그리고 홈으로 대시를 합니다. 홈엔 누가 있습니까? 본인의 언니 도티, 포수잖아요. 포수가 먼저 공을 잡고 터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킷이 멈추지 않고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안 되죠.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엔 그런 경우 많았었잖아요. 홈으로 대시하면서 언니를 그냥 들이받습니다. 태그가 됐지만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서 언니 도티가 공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세이프로서 판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고 결국은 두 사람은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리그 첫 번째 해가 가장 고비였었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갈림길이었고 정말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의 리그는 정말 감독 또는 미디어 선수들이 똘똘 뭉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아메리칸 걸스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리그라고 좀 긴 이름입니다만 이 리그가 이때 만들어지면서 1943년부터 1954년까지 12년 동안 이 리그가 유지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야구 인기 나쁘지 않습니다. 1948년 같은 경우는 이들의 관중수, 총 관중수가 90만 명을 돌파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팀이 10개 팀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12번의 시즌 중에서 주인공 도티가 되었고 듀건 감독이 있었던 라포드 피치스는 4번의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근데 한 가지 궁금해서 이걸 찾아봤는데 이들은 대우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주급을 받잖아요. 주급을 받는데 이들의 평균 주급이 한 125달러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 가치로는 1,300달러 정도래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당시 다른 여성들, 미국 내 다른 여성들의 평균 주급은 얼마였을까 한번 찾아봤더니요. 일반적인 여성들의 평균 주급이 45달러에서 85달러 사이였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반적인 여성 평균보다 2배 가까운 액수를 이들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나쁜 대우는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 여자 프로하고 세미 프로 리그도 있고 대학 야구팀, 아마추어 팀 많습니다. 소프트풀 팀은 더 많고요. 근데 이러한 뭐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초석과 출발은 이 1943년도에 만들어진 이 여성만 그들만의 리그란 표현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성 야구가 명맥을 유지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메이저리그의 여성 역사, 여성 지도자도 나오고 해설자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다 발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아주 좀 코믹한 터치고 가볍게 웃으면서 하지만 엄연히 역사상으로 존재했었던 실제 사건과 리그와 그런 인물들을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야구 영화 중에 제가 감히 여러분께는 그들만의 리그 시간 내면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